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자계에서 적용이 되는 쿨롱의 법칙과 자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뭐 이 정도 되고요. 정전계와 정자계에서 쿨롱의 법칙 똑같이 있죠. 정전계에서도 쿨롱의 법칙이 있고 정자계에서도 쿨롱의 법칙이 있는데 정전계에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정자계에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두 문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정전계와 정자계는 거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쿨롱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이 정전계에서는 뭐였죠? 두 자극이 아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데 있죠. 이 쿨롱의 법칙도 정자계에서는 M1과 M2를 어떤 자극의 세기라고 볼게요. 자석의 세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하고요. 먼저 전계와 자계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전계가 있고요. 자, 정전계에서 쿨롱의 법칙. 이거는 어떤 힘의 관계였죠? 어떻게 됐죠? 힘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죠. Q1 곱하기 Q2 이렇게 됐어요. 단위는 뉴턴이었고요. 정자계도 똑같은데요. 자, 힘 F는 4파이 입실론 대신에 뮤만 써주는 거예요. 투자율이죠. 투자율 뮤만 써주고 1 곱하기 R의 제곱분에 이때는 전하가 아니라 자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자극의 세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M1 곱하기 M2 단위도 똑같이 뉴턴입니다. 예, 식이 똑같죠? 자, 좀 틀린 게 있다면은 자,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에 Q1 곱하기 Q2 이렇게 된다 했죠? 정자계에서는요.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이 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데 있죠. 이걸 계산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이때는 9 들어가서 외우기 쉬운데 이거는 조금은 어렵죠.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에 M1 곱하기 M2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극도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자극에서는 반발력이고요. 다른 종류의 자극에서는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즉 자석이 N극과 N극을 서로 마주보면은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혹은 S극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은 N극과 S극을 같이 놔두면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계를 보겠습니다. 자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 한 데서 자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자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정전계에서는 전계가 있었죠. 전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해서 전계가 있었고요. 전계는 2라고 썼죠. 자,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에 그냥 Q만 있었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Q1과 Q2 간의 사이의 힘을 나타내는 게 쿨롱의 법칙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 Q1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알기 위해서 이 Q2를 1로 놓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단위 전하라는 데 있죠. 단위 전하. 그래서 얘가 1이 되니까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단위가 볼트 퍼 메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계를 볼게요. 자계도 똑같아요. M1과 M2 간의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F죠. 하지만은 이 자기력 하나가, 이 자극의 하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1로 놔요. 얘는 단위 자극이라고 부를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때는 H라고 부르고요. 자계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 하나로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힘 F와 전계 E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은 F에 Q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Q를 하나 곱해줘야지 이렇게 같은 식이 성립이 되고요. 정자계에서도 보면요. 힘 F는 자, 자계 H와 어떤 관계인지 보려면은 F가 M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M을 하나 더 곱해줘야지 같은 식이 되겠죠. 얘도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쿨롱의 법칙에서는 어쨌든 힘의 관계다. 그리고 이 식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때 이 M은 자극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뮤라는 것은 어떤 매질의 투자율, 자기장이 얼마만큼 잘 투과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자극이면은 반발력, 다른 종류면은 흡입력, 자계, 자기장, 자장, 전계, 전기장, 전장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자계의 세기는 여기에 m이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m만 들어갑니다. m. 그 다음에 6.33 곱하기 10의 4승 다 똑같고요. 제가 말했던 이 식 있죠? 이 관계,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진공 중에 두 자극 M1과 M2를 R메타의 거리에 놓았을 때 그러면은 작용하는 힘의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원래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라 한다 했죠. 힘 F가요. 근데 공기 중 혹은 진공 중이기 때문에 여기다 뮤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힘 F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러면 어떤 거랑 반비례하죠? 이 R의 제곱하고 반비례하죠?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M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이고요. M2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R이 10cm이면 두 자극 M1과 M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힘을 물어봤죠? 힘 F는 이 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뮤 제로 대신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를 대입을 해주면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런 식이 나온다 한다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R이 10cm잖아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10cm이면은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의 제곱분의 M1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M2가 이거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자, 계산기를 눌러 볼게요. 6.33 곱하기 10의 4승, 자, 빠져나오시고요. 곱하기, 자, 분수 표시하시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또 빠져나가셔야 돼요.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하시고 분모는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와요. 변환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1.5192가 나오죠. 그러면은 답이 1번 1.5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집어넣으시려면은, 자, 분수 표시하시고 1, 자, 4, 그 다음에 파이 여기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있죠. 자, 곱하기 4파이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자, 곱하기 4 쉬프트 여기 파이 누르시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하시고 한번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시고 곱하기 분수 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M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M2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 다음에 0.1의 제곱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1.5198, 약간 틀리지만 어쨌든 1.52가 되는 거죠.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죠. 그리고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분모에서 분자를 올리면은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죠. 그러면은, 자, 이 부분만 계산하시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자, 얘도 계산해 볼게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시면은 1.5192 똑같이 나오죠. 이를 푸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공식만 외우시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국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극의 세기는 1웨버이다. 여기 문제에서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죠? 힘은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인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되는 자극의 단위는, 자, 얘도 똑같죠. 힘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가 되는 거죠. 얘가 1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산했을 때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니까 1이 약분되죠. 1. 얘네들이 1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다 1이네요. 자극의 단위는 웨버로 한다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뉴턴은 힘이 되는 거고 줄은 1의 양이죠. 혹은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뭐죠? 쿨롱이죠. 쿨롱. 얘는 전하 양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계산 문제라기보다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자기장이면은 자계랑 같은 말이죠. 자계, 즉 H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장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려면은 자극으로부터의 거리를 몇 배로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H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잖아요. 근데 얘를 2분의 1 H로 만들려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인데 2분의 1 곱하는 거잖아요. 즉 얘는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만 자 R의 제곱분의 1을 2분의 1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의 제곱이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R의 제곱이 2가 되려면은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R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00A/m인 점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의 자극을 놓았을 때 이 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죠? 힘은 F. 자,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극 하나만 물어봤죠. 자, 이때 또 자기장이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이 자기장은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는 얘는 M이에요. M 자극이고 이때 힘 F를 물어봤죠. 자, 그래서 힘 F는 이 식도 있지만은 MH라는 식도 있다 했죠. 자, 이때 H를 알고 M을 아니까 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돼서 8N이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가 자장보고는 자기장으로도 부르고요. 또 자계라고도 부른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가 되는 거죠. 자 이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맞대. 자극 얘는 M이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F죠. F는 MH. 자 M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되는 거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20A/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은 0.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기장이죠. H를 물어봤어요. 자, 이를 어떤 설명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설명을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을 쓰세요. 자기장의 크기 H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란다 했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자속 밀도의 투자율 곱한 것과 같다. 자, 얘는 설명이 안 나왔죠. 일단 패스고요.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원래 단위 자극 곱하기 1 이게 있다고 한다 했잖아요.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단위 길이당 기자력과 같다. 사실 이 암페어 턴 보고는 기자력이라 부릅니다. 기자력. 기자력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기자력과 같다. 얘도 맞는 거고요. 수직 단면의 자력선 밀도와 같다. 자, 일단 얘도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기존의 전속 밀도 T는 전기에다가 입실론을 곱한다 했죠. 이때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됐고요. 원래 자속 밀도는 B라고 해요. 그래서 자, 자계의 투자율 뮤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웨버 퍼 메타 제곱. 얘가 자속 밀도가 되는 건데요. 자계의 투자율을 곱해야지 자속 밀도가 되는 거죠. 혹은 H는 뮤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고요. 곱한 게 아니라 나눈 것과 같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답으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